저는 55대 여자입니다. 살다 이렇게 어기차는 경우가 생기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돈 때문에 인간만도 못한 짐승들 죽을 만큼 억울해하게 만든 사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55대 중반의 여자로 벌써 결혼한 지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과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입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시댁 인사 드리러 갔을 때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시부모님을 뵈었었고 저희 집은 그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지 가진 거 하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시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제가 고등학생 때라 몇 년 뒤에 저도 경제적인 최소한의 저의 몫을 할 수 있었고 거기다 아버지 사망 보험금까지 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지만 저희 집도 가난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없이 결혼한 둘이 뭐가 있었겠나요? 죽어라 그냥 둘이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모으던 돈을 둘이서 모으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나아진다 싶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가지기 원했고 그렇게 아이를 하나 둘씩 낳기 시작하자 돈은 계속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터라 남편은 현장 노가다로 돈을 벌었고 저는 식당을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희망은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얼굴만 보면 그저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그게 아니었는지 매번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주변 사람들과 폭행 시비까지 벌여 일치장에 들어간 걸 사정사정해서 다우기도 하고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어 합의금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적어도 주사를 부리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할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제 소중한 아이들에게 차마 애비 없는 아이들로 키우기 싫었었기에 그때마다 제 스스로 세뇌하며 집에서 남편의 주사가 없는 게 어디냐라고 수도 없이 되뇌었었죠. 남편의 성격은 정말 붕어빵 마냥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포악하고 남의 말은 들어먹질 않는 성격이어 시어머니는 가끔 집에 놀러와서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라는 말을 달고 살았었으나 현실은 자신이 말하는 거의 10% 아니 1%도 못 따라주는 사람이었죠. 시모도 저랑 마찬가지로 남의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파출부로 나가던 일을 했으나 성격이 더러운 탓에 파출부하던 집에서는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간 적도 몇 번이나 되었고 식당에 다니면서도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욕을 하다가 대판 싸우고 일하다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나 그 지랄 맞은 성격은 완전히 똑 닮았었죠. 처음 만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논이 찬양하다가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욕을 하기 시작하다가 끝내 그 사람과 싸우면서 끝장을 보십니다. 그게 하도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 오죽하면 지금은 그냥 집안의 유전병적인 정신병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하도 무시당하니 이제는 갑질할 대라곤 저밖에 없었는지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갑질을 해댔죠. 밥 차려달라 뭐 해달라 자기 생일이 언젠데 이번 선물은 무엇이냐 등등 저희 결혼할 때 단돈 10원짜리 하나 준 적도 없었고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때면 정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모가 적어도 양심 없이 말하는 건 자각하는지 아주 가끔은 저를 대신해서 대변해주듯 말하며 도와주다가 이제는 아예 자기도 귀찮은지 어느 순간부터 놓아버리더군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는 근엄하셨던 분이라 사법고시를 공부하다가 실패는 하셨지만 그 이후로 책방을 운영하셨던 나름 학자풍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눈을 피해서 항상 저에게 폐악질을 부렸고 한 번씩 시아버지가 그걸 목격하고 알아챌 때마다 제 앞에서 호되게 시모를 혼을 내주셨고 저에게 없던 돈을 꺼내주시며 미안 네가 참 맘고생이 많다며 제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던 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집살이를 30년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내면서 다행이었던 건 저희 소중한 아들, 딸들 둘 다 무사히 자라준 것입니다. 어디 크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아들은 공부는 못했지만 지혜비랑 다르게 성격이 근면성실해서 대기업 하청회사에 취직해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며 저희에게 용돈도 가져다주고 했죠. 딸은 대체 누굴 닮았는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저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진학해 졸업 후에 외국 기업 취직 후 해외로 발령받아 나갔습니다. 딸에게 정말 미안한 것은 대학교 입학 후에 장학금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갈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길을 포기하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간 것이었죠. 딸이 장학금 때문에 그 대학을 선택한 걸 알고 그날 홀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육아에 도움 하나 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밖에 나가면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빴고 자기가 똑똑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훌륭하게 모두 잘 큰 거라며 항상 입에 달고 다니며 자랑을 하고 다녔었죠.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폐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기요. 아니 태어나서 담배 한 번 안 피던 엄마가 어떻게 폐암이냐고 잘못된 걸 거라고 병원에 다시 같이 가봤지만 폐암이 꼭 담배를 펴야지만 걸리는 건 아니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나가 엄마를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자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아니 이미 폐암이라는데 무슨 병원을 그렇게 계속 사돌아다녀서 돈 낭비를 자꾸 하냐며 사람 죽을 때 돼서 죽는다는 건데 헛짓거리 이제 그만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가며 시모에게 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두고 보세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말 똑같이 해드릴 거라고 병원도 안 보낼 거라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저에게 위아래 없이 까분다며 남편이 저의 뺨을 갑자기 때리더군요. 그래도 지 엄마라고 저에게 하는 걸 보고 그때 이미 저는 이혼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거라고 오름장을 놓자 남편은 저에게 오냐 그래 이혼해주겠다며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이씨 집안 자손이니 앞으로 죽어서도 자식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말 섞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나와 그날부터 엄마랑 같이 지내며 병원에 같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남편과 이혼은 우리 엄마 가시기 전까지 미룰 거라 생각하고 지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불러서 그래도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쯤에서 그냥 좋게 화해하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그 앞에서 대놓고 코웃음치며 비인양거리던 인간이었죠. 그걸 보던 엄마가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상 땅이 있다며 그거 전부 다 저한테 주고 갈 거라며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 놈 눈빛이 변하더니 그래봐야 논풀밭대기 아닐 거냐고 비인양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그 땅에 엄청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남편에게는 말을 안 하고 저도 당시에 신경도 안 쓰고 있던 터라 엄마를 돌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그 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안 가지던 버려진 땅이 수십 년 동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지금은 무려 다 팔면 10억은 가까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되었었죠. 남편과는 엄마의 장례식 직후에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테니 그동안 모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10원짜리 하나 못 준다고 저에게 나가라고 욕이나 퍼붓던 그 인간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알게 되자 저에게 길길이 날뛰며 새가 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을 이제는 버리려고 한다고 저를 그냥 돈 때문에 남편까지 버리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뻗쳐 줄도까지 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사올 이유도 없다며 일단 말도 섞지 말고 법으로만 대응하라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한 시점과 재산을 확인한 시점을 생각하면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남편에게 나눠줄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계속하면 그건 고소로 대응하라고 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고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하고 제 부모님의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우기더군요. 그러다 본인도 이제 이게 씨도 안 먹히는 헛소리라는 걸 알았는지 태도를 달리 바꿔서 어느 날부터 저희 집 앞을 찾아와 마치 저와 연애 초기의 남자처럼 꽃다발도 가져다주고 별의별 헛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모래돌아 떨어져 있어 보니 저의 소중함을 알겠다고, 거기다가 시모까지 같이 와서 남편의 말을 거들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비아냥거려줬습니다. 돈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그 엉덩이 무겁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들이 돈 못 받는다고 하니깐 어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가 있는지 정말 역겨우니깐 쇼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였고, 저의 그런 말에 눈이 돌아간 그 두모자는 흥분하여 저에게 급기야 손찌검까지 했고 끝내 경찰들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했네요. 남편과 그동안 벌은 쥐꼬리만한 재산까지 서로 나눴고 제 친정 재산으로 지방에 내려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서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도 아빠보다 저를 좋아했기에 아빠 버리고 항상 명절이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오네요. 남편은 지금도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서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걸 누가 모를까요? 그 인간들 정말 꿈